거인 부벨라와 지렁이 친구 조 프리드먼 글, 샘 차일즈 그림, 지혜연 옮김. 너 발냄새 정말 지독하구나. 부벨라는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 다시 자그마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발냄새가 지독하다니까. 부벨라는 깜짝 놀랐어요. 지금껏 자신에게 먼저 말을 거는 사람도 없었지만 이렇게 기분 나쁜 말을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벨라만 보면 도망을 치기 일쑤였거든요. 부벨라는 거인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부벨라를 무서워했는데 이 자그마한 목소리의 주인공만은 예외였어요. 부벨라는 발 근처 땅바닥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어요. 땅속에서 지렁이 한 마리가 고개만 빼꼼히 내밀고는 말을 하고 있었어요. 누가 말을 걸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정상 아니야? 부벨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렁이가 다시 말했어요.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해보자. 너 발냄새가 정말 지독하구나. 이제 네 차례야. 부벨라가 대답했어요. 이번 주에 깜빡 잊고 씻지를 못했어. 지난주도. 하지만 지렁이는 그냥 넘어가지 않았어요. 냄새를 맡아보니 그 전주도 잊은 모양인데. 부벨라는 우물거렸어요. 아니, 그건 아니야. 지렁이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널 돌봐주는 사람이 없니? 부벨라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어요. 부벨라는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는 충격에서 조금씩 벗어났어요. 특히 그 대상이 지렁이라는 사실에서 말이죠. 하지만 이건 기분 좋은 충격이었어요. 이번에는 부벨라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난 부벨라야. 네 이름은 뭐니? 이제야 뭔가 제대로 되네. 나는 지렁이라고 해. 아니, 네 이름 말이야. 뭐 제임이나 다니엘 같은? 지렁이는 온몸이 흔들릴 정도로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지렁이 이름이 제임이라고? 지렁이는 그렇게 대묻더니 요란하게 웃으며 말을 잇지 못했답니다. 정말 웃기지도 않네. 우리 지렁이들은 젠체하며 살지 않아. 우리는 그냥 지렁이야. 너는 내가 무섭지 않니? 왜 너를 무서워해야 하는데? 내가 너보다 훨씬 덩치가 크니까. 부벨라는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어요.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다 있어?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나보다 커. 만약 나보다 큰 것들에게 말 붙이기를 겁냈다면 난 계속 입을 다물고 살아야 했을걸. 부벨라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난 뒤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우리 집에 차 마시러 올래? 좋아, 내일 갈게. 4시에 여기서 만나자. 지렁이는 주위를 둘러보고는 말을 이었어요. 너희 집이 정원보다는 깨끗했으면 좋겠어. 지렁이는 땅을 파고 들어가더니 어느새 사라지고 없었어요. 부벨라는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지금껏 정원이 지저분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었지만 지렁이 말이 무슨 뜻인지는 알 것 같았어요. 군데군데 자라난 풀은 무릎까지 닿을 만큼 키가 컸어요. 대부분이 잡초였지요. 또 과자 봉지, 빈 깡통들이 널브러져 있었어요. 부벨라는 갑자기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어요. 이런 지저분한 정원에 다른 생물이 살고 있을 거라는 생각은 미처 하지 못했거든요. 부벨라는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부벨라의 집은 정원보다 훨씬 더 지저분했어요. 과자 부스러기에 오래된 신문 무더기, 더러운 옷과 빈 깡통, 그리고 지저분한 컵과 접시가 잔뜩 쌓여 있었어요. 접시는 또 얼마나 더러웠던지 쥐들도 피해 다닐 정도였지요. 지렁이가 보면 질색을 할 텐데. 그날 밤부터
그 다음 날까지 보벨라는 정신없이 움직였어요. 집안 곳곳을 닦고 정리했을 뿐만 아니라 머리부터 발까지, 특히 발가락은 몇 번이나 씻고 또 씻었어요. 보벨라는 정원의 잔디를 깎고 낡은 종이들과 깡통을 치우는 일도 잊지 않았답니다. 집을 다 치운 다음 보벨라는 차와 함께 먹으려고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바나나 케이크를 구웠어요. 그러고는 가장 예쁜 옷을 꺼내 입었지요. 무지개 그림이 그려진 티셔츠에 구멍이 하나밖에 나지 않은 청바지를 입고 가장 아끼는 야구 모자를 썼어요. 이것저것 준비를 마친 부벨라는 잠시 앉아서 쉬었어요. 그러다 문득 지렁이가 바나나 케이크를 싫어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자 초조하고 당황스러웠어요. 그럼 차 마실 때 무엇을 내놓아야 할까? 누구에게 물어보지? 보벨라는 예전에 보았던 아름다운 종원이 생각났어요. 어쩌면 그곳에서 일하는 종원사는 지렁이가 무엇을 먹고 사는지 알고 있을지도 몰라요. 보벨라는 서둘러 그 정원으로 갔어요. 그런데 정원사는 거인 보벨라가 오는데도 놀라지 않고 그저 물끄러미 바라다 보기만 했어요. 아저씨는 저를 보고도 도망가지 않으시네요. 나는 이제 도망 다닐 나이가 아니야, 거인 아가씨. 정원사는 어쩐지 아파 보였어요. 그런데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니? 보벨라는 정원사에게 걱정거리를 솔직히 털어놓았어요. 지렁이가 저희 집에 차를 마시러 오기로 했어요. 그런데 저는 지렁이가 무얼 먹고 사는지,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바나나 케이크를 좋아할 것 같지는 않은데. 정원사는 가만히 생각에 잠겼어요. 지렁이들은 멀리 다니지 않으니까 어쩌면 다른 집 정원의 흙을 좋아할 것 같구나. 진흙 파이를 만들어주면 어떻겠니? 아, 그게 좋겠네요. 하지만 흙을 어디에서 구하죠? 잠깐 여기서 기다려봐라. 정원사는 돌아가서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정원사는 허리가 굽어서 아주 천천히 움직였는데 움직이는 모습이 무척이나 힘들어 보였어요. 얼마 후 정원사는 접시를 들고 다시 집 밖으로 나왔어요. 그러고는 천천히 움직이며 정원 세 곳에서 각기 다른 종류의 흙을 접시에 담았지요. 그러고는 접시를 부벨라에게 건네주었어요. 지렁이 친구가 정말 좋아할 거야.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보벨라는 얼마나 기쁜지 눈물이 나올 것만 같았어요. 정말 오랜만에 누군가가 부벨라에게 친절을 베풀어 준 것이거든요. 부벨라는 친절한 정원사에게 어떻게든 꼭 보답을 하고 싶었어요. 그때 갑자기 부벨라의 손이 간지럽기 시작하더니 아주 따뜻해졌어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었지요. 부벨라는 손을 들어 정원사를 가리켰어요. 그러자 손이 점점 더 간지럽고 따뜻해졌어요. 그리고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벌어졌어요. 갑자기 정원사의 허리가 꼿꼿하게 펴지더니 똑바로 설 수 있게 된 거예요. 정원사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디뎌 보다가 덩실덩실 춤을 추었어요. 정원사 아저씨가 웃으며 큰 소리로 외쳤어요. 이제 하나도 아프지가 않아. 부벨라는 자신의 손을 쳐다보았어요.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좋은 일임엔 틀림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면서 보벨라의 머릿속은 많은 생각들로 가득 찼어요. 지렁이를 만난 순간부터 모든 것이 변한 것 같았어요. 게다가 아주 특별한 일까지 일어났잖아요. 보벨라는 어쩌면 나에게 마법의 힘이 생긴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엌에 들어간 부벨라는 종원사가 준 흙으로 아주 근사한 진흙 파이를 만들었어요. 그런 다음 파이를 뚜껑으로 덮어 식탁 위에 놓은 뒤 손을 깨끗이 씻었답니다. 그것도 2번이나 말이죠. 부벨라는 지렁이를 데리러 갔어요. 지렁이는 정확히 4시 정각에 땅 위로 고개를 내밀었어요. 지렁이가 정원을 둘러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아주 바빴겠구나. 부벨라는 조심스럽게 지렁이와 그 주변의 흙까지 한 움큼을 퍼서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부벨라가 지렁이를 식탁에 내려놓자 이리저리 기어다니던 지렁이가 바나나 케이크를 보았어요. 그러고는 식탁을 마저 둘러본 후 물었어요. 이 안에는 뭐가 들어있니? 물어보지 않으면 어쩌나 했어. 부벨라는 그렇게 말하고는 과장된 몸짓으로 뚜껑을 들어 올렸어요. 지렁이는 신이 나서 진흙파이 속으로 파고 들어갔어요. 지렁이가 다시 위로 올라왔을 때에는 머리 위에 나뭇잎 조각이 얹어져 있었어요. 마치 모자를 쓴 듯 말이에요. 부벨라가 물었어요. 특별한 대접을 받았으면 고맙다고 해야 정상 아니니? 지렁이는 부벨라를 뚫어져라 쳐다보다가 온몸이 흔들릴 정도로 호탕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어쩐지 네가 좋아질 것 같아. 부벨라와 지렁이는 차를 마시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두 친구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꽃을 피웠답니다. 부벨라는 자기만 보면 무서워서 도망을 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어떤 기분이 드는지 지렁이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사실 부벨라는 파리 한 마리도 해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넌 지금 누구랑 살고 있니? 난 혼자 살아. 왜? 부모님이 약초를 캐러 가부시타 정글로 가셨거든. 그동안 할머니가 오셔서 돌봐주셨는데 갑자기 할아버지가 편찮으신 바람에 할아버지가 계시는 작은 섬으로 돌아가셨어. 지렁이는 부벨라가 안쓰러웠어요. 지렁이들은 수많은 친척들이 가까이에서 함께 살기 때문에 홀로 지내는 것이 어떤 생활일지 그저 짐작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부벨라는 바나나 케이크를 먹고 지렁이는 진흙파이를 여기저기 파들어가며 먹었어요. 정말 맛있어. 흙맛이 이렇게 다양하고 좋은지 몰랐어. 지렁이의 말에 부벨라는 드디어 기다리던 순간이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네가 내 친구가 되어준다면 어디든지 데리고 다닐게. 그러면 가는 곳마다 맛있는 흙으로 만든 훌륭한 파이를 맛보게 될 거야. 지렁이는 생각만 해도 군침이 돌았어요. 그러면 너에게 좋은 점은 뭐야? 나를 무서워하지 않고 늘 진실을 말해줄 수 있는 좋은 친구가 생기는 거지. 너를 만난 이후로 하루하루가 더없이 즐거워. 난 너와 헤어지고 싶지 않아. 지렁이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건 나도 마찬가지야. 너에게 줄 것이 또 있어. 부벨라는 커다란 상냥갑으로 만든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상자에는 가죽줄이 달려 있었고 안은 근사한 검은 흙으로 채워져 있었어요. 지렁이는 상자를 살피더니 안으로 기어 들어갔어요. 부벨라는 상자를 들어 올려 어깨에 매달았어요. 정말 멋지구나. 이제 지렁이는 새로운 집에서 세상을 내려다볼 수 있었고 걸어 다닐 때도 부벨라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어요. 널 처음 보았을 때 발에서 이렇게 지독한 냄새가 나는 사람은 정말 이기적일 거라고 생각했었어. 부벨라가 뿌듯해하며 대답했어요. 지금껏 내게 관심을 보인 친구는 단 한 명도 없었는데 이제는 네가 있구나.